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여러분들 보시면, 화면을 함께 보시면은 코스피는 이제 1%, 코스닥은 0.03% 하락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뭐 시장 그렇게까지 막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뭐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고 수익이 안 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대한 섹터가 궁금하고 어디 섹터에서 이제 종목을 좀 잡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오늘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피지컬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 눌림이 있었을 때 결국 다시 한번 또 로봇주에 대한 순환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해석이 되다 보니까 결국 AI라는 거는 업황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제 CLSA 분석에서도 반도체주들이 또 많이 올랐으니 차익 실현하면서 조정 주면서 이제 재매수할 만하다. 조정 주면 재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또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이제 반도체에 대한 조정도 일어났을 때 피지컬 AI주들에 대한 이제 유입도 확인이 됐을 뿐더러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피지컬 AI 쪽으로 가는 게 또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또 말하기로는 이제 올해 아시아 증시가 미국, 유럽보다 이제 강하다. 그래서 결국 외신이나 국내 투자에서도 AI 중심이 메모리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반도체 조립이나 또 이런 기술력 이런 다 아시아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번에는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아시아권에서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CLSA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뭐 반도체주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조정 주면은 다시 재매수하는 의견이 내놓았다고 해도,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한국의 중요한 시장이 됐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강세라는 키워드가 붙으면서 지금 이제 중요한 시장이 아시아 증시고 그게 한국 증시다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AI로 들어와서 반도체 호황기라는 국면에 진입을 했고, 여기서 파생된 게 로봇과 그다음에 이제 AI 로봇, 피지컬 AI라는 걸로 이제 다가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결국 이제 반도체 하락했을 때 로봇주에 대한 유입이 들어오고, 로봇주 하락하면 또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해서 들어오고, 근데 이게 또 시소관계에 있다고 해도 결국 동시다발적으로 종목들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봐야 되고 AI도 반도체도 보고 로봇도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피지컬 AI라는 섹터를 좀 더 집중해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기사를 또 갖고 왔는데, 피지컬 AI 시대, 제조 강국이 또 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젠슨한 엔비디아 CEO죠. 피지컬 AI가 제조 산업이나 물류 산업에서도 이제 7경,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 기준으로 7경 규모의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젠슨항 발언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결국에서는 이제 메모리 쪽,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더 뽑아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로봇이라던가 어차피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부터 공장 자동화는 실행하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또 로봇, 그 다음에 또 피지컬 AI라는 로봇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하게 또 피지컬 AI 시대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다. 그 중에서도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이제 제가 종목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업황 자체로 AI 그리고 이제 로봇으로 파생된 것도 맞고, 피지컬 AI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자금이 어디로 가냐, 혹은 증시에 남아있냐 빠져나가냐가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초전도체나 아니면 그동안 몰라왔던 코스닥 엔터주를 제외해 보면은 현대차나 LG전자 이렇게 많이 올라졌어요. 그 일부 더 더해주자면은 뭐 아크릴이나 아니면 기아, KNS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증시에 자금이 남아 있고 반도체가 쉴 때 다른 섹터들이 나타나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확인된 게 피지컬 AI라는 섹터예요. 특히나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22% 상승이 일어나졌습니다. 이제 뭐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로봇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경쟁력 확대한다. 이런 분석에서도 급등 나와주고, 뭐 대신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 LG전자 목표가도 16만 원 선으로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상향 조정에 대한 배경 자체를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서는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를 달았고, 이제는 로봇 그리고 AI 플랫폼으로 이제 기업 변신이라는 문장 안에서 LG전자, AI 엑사원이라던가 이런 자동화를 넘어서서 스스로 읽고 움직이는 그런 신큐원, 이런 AI 기반으로 된 솔루션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24년, 25년도 생성형 AI였다면 26년도에는 피지컬 AI 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도 반도체로 올라왔다고 하지만
계속 자금이 일어나면서 지금 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금이 이탈되지 않을 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상 이제 로봇주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입이 들어왔고,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피지컬 AI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이제 LG전자가 오늘 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이전에 우리나라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코스피 쪽에서도 대형주들에 대한 랠리가 이어나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주변주, 즉 반도체로 이루어진 주변주 쪽으로도 우리가 이전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로봇도 이전 과거에서는 많이 올랐지만 로봇주에 대한 랠리가 끝나고 나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잠깐 멈췄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즉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수익성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산업 전반적인 구조적 변화가 좀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서 피지컬 AI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이전에 우리가 또 이제 뭐 반도체 장비주로 엮이긴 하지만 급등주 미리 잡기 전에 AS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광학이라는 종목이에요. 14일 날 이제 잡았습니다. 69% 이제 상승이 일어나줬고, 그 다음에 1차 단기 목표가까지 상승해줬고, 그리고 이제 2차 목표가까지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69%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계좌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이때 당시에서도 뭐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 수혜 이슈가 나왔었고, 그에 따라서 바로 급등주 미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계좌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섹터에 대해서 피지컬 AI 쪽으로 집중해보자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미리 잡기 종목을 요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리 잡기 종목 힌트고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체제에 좀 돌입을 했다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도 좀 엮이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은 이제 북미 시장에서만 600만 대 이상 AMR을 실제 산업의 현장에 투입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로 또 평가받는 글로벌 SK 공장에서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공급하면서 글로벌 레퍼런스 확실하게 구축해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데모나 아니면 파일럿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되면서 공정 효율 그리고 물류 자동화까지 동시에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리는 성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 공군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나 아니면 국방 분야까지 적용을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어서 실제 수익을 창출해내고 공장을 움직이는 그런 산업용 로봇 기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더 신경 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유일하게 진공 로봇 기술 자체 기술을 좀 보유한 기업으로서 OLED 디스플레이 공정을 넘어서서 최근에 또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이슈를 구상한 게 AR 유리기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키징 공정으로 이제 적용 분야를 빠르게 또 확대를 되고 있고, 고정밀 정렬 제어라던가 아니면 초고청정 환경에 대한 대응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미세 진동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그런 까다로운 기술까지도 조건을 충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장비에 의존하는 이제 핵심 공정에 대한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갔고, 이게 중장기적인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고부가 가치 장비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의 성장도 다른 축으로 또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3월 산업 현장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한 그런 로봇팔이나 아니면 구동 제어 이런 원천 기술을 15년 동안 축적해 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이동형 로봇이 아니라 실제 작업이 가능한 그런 이제 수준까지 기술 진화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봤을 때 로봇에 대한 랠리보다는 확실하게 수익성을 창출해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그래서 이제 AMR에서 휴머노이드 그리고 통합 로봇 솔루션까지 이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안 봐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대마이평 수렴하고 한 번 급등, 그리고 대마이평 수렴하고 상단까지 파란색 선까지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준 다음에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일단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무료 정보방에서 1차 단기 목표가까지 일단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25,000원대로 조정졌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자라고 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면은 지금 바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업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출출한 포트폴리오를 배부르게 채워주는 여기는 야식포차. 저는 야식포차의 주인장 홍윤경입니다. 자, 오늘 주식포차를 야식포차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사실 그렇게까지 좋았다라고 평가받지 못하는 게 사실 뒤로 갈수록 좀 많이 빠졌죠.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더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어느 정도 견조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평가를 해보자면 현대차 그리고 LG전자의 날이었다. 이렇게 또 보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로봇주들의 랠리가 이어지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자, 수요일 시장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 오셨는데요. 자,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시장은 어떨지 자, 오늘 시장도 함께 또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시장에는요. 바로 장영한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진짜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아, 고맙습니다. 왜 기다렸게요? 왜 기다렸어요? 아니, 엔비디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사실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아. 뭐 엔비디아만큼 지금 굉장히 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어디 있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고 있었는데 그때 딱 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직후에 차트가 딱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 방송할 때 딱 타이밍 왔잖아요. 아니 어떻게 바로 다음 날 그렇게 또 네. 올라가니까 진짜 신기하구나. 이 차트의 힘. 운이 좋은 거예요. 겸손하시네. 그냥 이제 나의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았어요? 앞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확률 게임으로 어쨌건. 만들면 되죠. 그래도 네. 확률이 어쨌든 높은 차트였던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게 뭔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오늘의 또 갖고 오신 종목이 너무너무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네. 자, 우선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엔비디아 차트 살짝 다시 보고 싶기도 네, 하거든요. 엔비디아 보여주실 수 차트요? 있나요? 네. 이번에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M7이라 그래갖고 뭐 엔비디아, 네. 아마존닷컴, 네. 구글, 뭐 테슬라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할 때 마침 그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네. 방송할 때 이 엔비디아를 매수하는 근거는 기본적으로는 152평선이에요. 여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152평선이 좀 흐린데 이것만 좀 부각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윤기 MC도 보면서 공부를 하면 네. 이게 정말 확률 게임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테니까. 자, 지금 보면 이제 이 연두색 선을 거의 녹색 선을 조금 더 굵게 제가 해볼게요. 조금 더 굵게 해보면 이게 조금 보이시죠? 예, 조금 보이는데 좀 더 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맨날 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기가 막히게 또 들어맞으니까 네. 과연 이 힘은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이제 주주비책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지점에 사면 올라갈 확률이 높은지 저도 20대 때부터 연구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 나도 이제 이거 해서 돈 벌고 싶었으니까. 물론 그때는 제가 선물을 했기 때문에 선물을 또 하셨어요. 주식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네. 해외 선물 중에 뭐 골드나 뭐 실버 이런 요새 핫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원자재들도 이제 해외 선물에 있어서 해외 선물을 하다 보니까 이 차트에서 이 150일 이평선이 엄청 매수 상승 확률이 좋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식에 적용하다 보니까 대형 우량주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대형 우량주에 적용을 하니까 정말 확률이 좋은 걸 느껴요. 확률이 좀 굉장히 좀 공신력이 진짜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양점 0.33달러가 살짝 모자르기는 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다시 151선을 치고 이 차트에서 보시면 네. 151선을 치고 내려오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죠. 자, 차트를 보시면 이 녹색을 이렇게 진하게 제가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5년 12월 달에는 정확히 151선을 치고 첫날부터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제자분들도 제가 151선에 대한 그 강조를 많이 하고 또 제자들도 실제로 찾아보게 해요. 수백 개를 151선에 정말 몇 개가 올라갔냐? 그럼 본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야, 정말 한 100개 찾아보니까 한 6, 70개는 올라가더라? 그러면 본인도 본인의 돈을 태워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자들도 사고 저도 또 두 번째 2026년 1월 달에 또 어때요? 차트를 보시면
151선을 치고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트를 쭉 보시면 150선 치고 바로 올라갔는데 차트가 보이나 모르겠어요. 예. 지금 나왔네요. 여기 지금 보면 151선 치고 올라갔죠. 여기도 151선 치고 올라갔죠. 근데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는 151선 치고 하루 이틀 정도 더 빠졌습니다. 근데 151선의 특성을 보면 151선이 약간 훼손이 되더라도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많이 보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그 170선까지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이중바닥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바닥이라는 건 수평지지선인데 거기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방송하던 타이밍에서 이중바닥 그 라인까지는 매수하고 가도 괜찮겠다라고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실제로 이렇게 오를지 저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러면 네. 조금 더 궁금한 게 사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횡보하는 느낌이 있긴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 건지 네. 이 횡보의 박스권을 언제 좀 뚫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차트 봐주세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주주부책에서도 추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선. 추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쭉 보면 자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꼭대기를 찍고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졌죠. 그러면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직선을 그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운데는 뭐예요? 11월 달 고점은 머리. 10월 달 여기 이 10월 중순 가격은 왼쪽 어깨. 여기 오른쪽은 오른쪽 어깨. 그러면 이게 헤드앤숄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보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있잖아요. 이 오른쪽 어깨가 뭘로 작용을 하느냐?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질 확률이 높았던 거예요. 근데 이 저항선을 치고 올라간다 만약에 네. 예, 그 지점이 얼마였냐면 194불 정도예요. 194불. 194불 치고 올라가면 이거는 212불뿐만 아니라 뉴하이를 치면서 충분히 올라갈 힘이 축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 194불을 저항을 하는지 네. 지지를 하는지 그 네.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맨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차트 공부를 하는 건 뭐냐면 앞니를 알아맞히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앞니를 알아맞추는 정보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근데 이 가격대 오면 나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샀어. 그러면 이런 데서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더블탑이 되면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더블탑이나 이중바닥에서 지지나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수많은 차트를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193불 정도 더블탑에 왔어. 네. 그럼 내가 매수하 갖고 있던 걸 어떻게? 반은 잘라먹는 거지. 193불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올라간다고 100% 확신은 못 하잖아요. 근데 시장이 올라줬잖아. 네. 그러면 챙겨야지. 그죠? 챙기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빠지면 그 반만큼 나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는 거야. 나는 반은 챙겨놨으니까. 그러면 반을 다시 뭐 떨어진 가격에 다시 살까? 네. 아니면 그냥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50%는 본전에 놓고 시장에서 빠져나올까? 그런 전략과 대응을 하는 의사결정 훈련을 하는 거지. 이걸 앞니를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앞일은 이제 모른다. 자, 그렇지만 차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그렇죠. 챙긴다.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의사결정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자꾸 말씀 듣다 보면 진짜 사주 같아요. 사주가 사실 어쨌든 데이터라고들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주도 데이터죠. 어떤 데이터들을 그만큼 축적을 해놨는지 저는 사실 사주는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데이터를 토대로 네, 차트를 데이터를 보고 있다. 토대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안주가 없다고 조금 아쉬워하는데요. 안주 대신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장영아 선생님께서 내신 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특별히 오늘 수요일에는요. 우리 선생님께 종목, 차트, 내 차트 한번 봐주세요. 댓글 한번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 안에 우리 전문가님,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전략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책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내 종목 봐달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단가, 매수가 말씀해 주시면은요, 요 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로 많이 종목들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판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메뉴판입니다. 굉장히 또 대단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이버부터 현대 로템, HD 현대중공업 굉장히 큰 종목들이 올라가 있는데 아니 비트코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와, 여러분 비트코인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모두 우리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부터 가봐야겠죠. 사실 네이버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계셨거든요. 네이버만 콕 집어서 좀 알려달라고 했던 그런 문의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이버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사실 좀 사심을 좀 담자면 저도 네이버에 약간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정말 사심으로도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이버 오늘은 좀 올랐거든요. 여러 가지 그렇죠. 호재들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가 사실 어느 정도 횡보하는 그림이 있어서 이 친구도 쭉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거 한번 차트 봐주세요. 그렇죠. 그럼 올라갈지 떨어질지 사실 잘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 포차에서 이제 제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 황윤기 MC도 마찬가지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잘 여러분이 습득을 해서 여러분께서 스스로 따라해서 야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 아마 이제 빠져들게 되고 이걸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매수 타점 찾는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네이버 차트를 한번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신나라. 네. 네. 자, 제가 보는 이평선은 15, 33, 75, 150, 300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두색이 여전히 제가 굵게 표시를 해놨는데, 보여요. 예,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도 152평선이 이렇게 나오죠. 네. 150평선이 나올 때마다 그 근처에서 또는 바로 올라가거나 그 근처에서 올라갔어요. 자, 지난주 금요일도 어떻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151선 딱 치고 어땠어요?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올라갔죠. 151선 딱 치고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변곡이 되는 지점에서는 제가 주주비책에서 도지가 나오면 변곡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게 152평선이라는 지지선하고 맞물려서 도지가 이렇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그래, 예를 들어서 시계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금요일이야. 그러면 야 여기는 리스크 대비 리턴이 어때? 큰 자리일 수 있어. 자, 그러면 한 1.5% 2% 놓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셨을 거예요. 주주비책 열심히 보신 분들은. 제가 침 나오게끔 설명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결과적으로는 152평선을 터치하고 바로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궁금해요. 어디까지 갈지. 그렇죠. 이제 올라가는 추세인 것 중요한 같은데. 건 뭐냐? 중요한 건 이제 매수매도 타점을 잡고 싶잖아요.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지나간 걸 보자고요. 이렇게 지나간 걸 보면 네. 제가 선을 하나 지금 위에 그렸어요. 이게 뭐냐? 더블탑이에요. 여기 선이 더블탑이야. 네. 더블탑은 뭐냐? 만약에 내가 가격을 여기서 사서 여기 151선에 사갖고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 야, 드디어 네이버가 간다. 네. 근데 갈지 안 갈지는 가봐야 하는 거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더블탑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걸 많이 찾아본 차트를 연구했던 사람들이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겠죠. 뭐냐? 그래,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다 먹지는 말고 여기서 반은 어떻게 하자? 챙기자. 잘라 먹자. 네. 잘라 먹고 손절을 나는 본전에다 놓자. 예를 들어서 내가 25만 원에 샀어. 네. 그럼 25만 원에 샀으면 그러면 28만 원에서 잘라 먹고 50%의 욕심은 어떻게 해요? 남겨놔야지. 올라갈 수도 있잖아, 사실. 네. 하지만 확률적으로 나는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손절을 25만 원쯤에 놨으면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올라가네요. 아니지, 떨어졌잖아. 네네. 결국 25만 원까지 다시 떨어졌어. 네. 25만 원에 샀던 사람 지금 똑같이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왜? 예측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예측을 잘해서 샀어. 나름대로 예측을 잘했다고 치자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네. 맞은 거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이 지점에서 못 팔아먹은 사람은 지금 마이너스야. 24만 7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그럼 예측을 잘한 거야? 아니면 뭐야 도대체? 누구는 왜 똑같이 들어갔는데 돈을 벌고 누구는 지금 깨지고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주식을 해서 돈을 챙기려면. 주식은 매도를 해야 돈을 버는 것이지 내가 계속 갖고 있어. 야 28만 원까지 가는데 못 팔겠어. 그러다 지금 가격이 이제 다시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 돈 못 버는 거죠. 아니지.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에 대해서 임무태만을 하는 거지. 아, 네. 자기가 관리 못 해놓고 왜 이걸 계속 23만 원, 22만 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아 28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냥 갖고 있을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어쨌거나 이제 매도를 해야 수익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50일선 치고 올라가면 다시 더블탑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블탑에 오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최소 40%라도 어떻게 해요? 좀 챙겨. 이제는 잘라 먹어라. 그리고 60%의 욕심만 남겨놓고 한번 지켜보시라. 그리고 60%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본전에는 어떻게 해요? 본전에는 스탑을 놓고 다시 또 혹시 빠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챙기고 안 깨졌으니까 본전에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 네이버에 애착이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은 예. 손절가랑 목표가를 살짝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주세요. 네이버. 손절가는 네. 이 151선이 다시 뚫려서 이게 가격이 밑으로 내려오면 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까지도 빠질 수 있냐면 한 23만 원에서 아하. 23만 원 그 근처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힘이 없이 눌리면.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이제 더블탑에는 한 29만 원 정도. 그 정도에서 한 40% 정도는 정리하시고 최소. 그다음에 이게 가격이 안 올라가면 151선이 24만 5천 원이 다시 하방으로 돌파하면 네. 301선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 가격대가 22만 8천 원에서 23만 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네이버를 안 갖고 있는 분은 오히려 301선까지 빠지면 그때가 들어갈 매수 타점이 되는 네. 거고 만약에 24만 5천 원이 빠지면 23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위험 그 관리를 꼭 하시는 게 낫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가격들 24만 원, 23만 원짜리 여기를 한번 뚫고 나면은 좀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점이잖아요. 굉장히 좀 살떨리기는 하는데 그 자리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댓글창에 제자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데 제자가 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라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얼마나 배우면 주식을 남들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댓글이 또 시아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러게요. 우리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주식 잘하는 방법, 결론 차트죠. 그렇죠. 네. 저도 30 몇 년 동안 차트만 보고 매매하고 네. 우리 큰애도 19살 때부터 가르쳐서 지금 이제 자산운용사의 매니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이 차트에 대해서 또 제가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도 가르쳐 보면 차트에 대해서 거의 무지예요. 다들 이제 모멘텀이나 이슈를 좀 많이 쫓아서 그런 것 네. 같아요. 물론 내가 모멘텀이나 가치 투자를 추구한다고 해도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를 알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융합을 시키면 좋은데 저는 차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게 가능한 거를 이제 보여드렸고 제자들이 오면 저 주식 초보예요. 그런 분은 행운이에요. 왜냐하면 저한테 한번 배우잖아요. 그럼 절대 뻘짓을 안 해요. 욕심만 가지고 주식을 한다든지 정신교육을 확실하게 시키기 때문에 애들 때부터 이걸 시켜놓으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달에 많이 이렇게 교육생을 받지는 않지만 저도 힘드니까 저도 매매하고 오후 2, 3시부터 이제 네. 학생을 받아서 훈련을 시키고 코칭을 해주는 거지 네. 강의를 하는 건 제 온라인 강의만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와서 열심히 정말 간절하게 나는 내 인생 한번 주식 쪽으로도 바꿔보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저하고 면담해서 네. 저도 학생 가려받으니까 아하. 이상한 소리 하면 저도 안 받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번 연락 주셔갖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차트라고 단어로만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우리 선생님의 말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주식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고 차트를 어떻게 하면은 잘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가르치는 건 여기 딜사이트 방송에서도 제 강의 매수의 정석 강의를 파는데 네. 거기 보면 그게 증권사나 은행 이런 데 사내연수원에도 올라가 있는 유일한 기술적 분석 실전 차트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먼저 공부를 하고 오라 그래요. 예습을 하고 오면 6가지 매수 타점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윤기 씨가 왔어요. 네. 그러면 그 강의 보고 왔지?
오케이. 그러면 1번 매수 타점 찾아봐. 한 100개를 찾으라고 해요. 그래서 1번 매수 타점 100개를 찾으라고 했는데 한 90개 정도 찾을 때까지 내가 옆에서 봐요. 못 찾으면 다시. 못 찾으면 다시. 자, 그 다음에 2번 매수 타점. 자, 151선에 대한 걸 너도 느껴봐. 한 100개 찾아봐. 한국 주식에서 찾고 미국 주식에서 찾고 일본 주식에서 찾게 해요. 그러면 100개, 200개를 찾으면 어때요? 정말 이게 확률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침 튀기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가 자기 눈으로 그렇죠. 확인을 하는 거니까. 자기에 대한 경험과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6가지 매수 타점을 알려주고 실전 코칭을 해줘요. 그 실전 코칭을 하는 게 주식의 의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를 믿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쌓인 나를 믿고 투자를 하는 거지 누구 말을 믿고 투자를 이제 절대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선생님의 강의도 들어보시고 책도 보시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차트를 보시는 그러한 데이터가 쌓이시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차트 궁금해 하셨는데 봐드렸고요. 자, 그러면 현대로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로템 사실 방산주가 또 분위기가 그렇죠. 작년에 너무너무 좋았다가 올해는 사실 다른 반도체라든지 로봇 이러한 섹터들에게 살짝 밀린 감이 없잖아 있어요. 좀 그래도 치였죠, 오늘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수급이나 이런 집중도가 좀 떨어지기는 할 텐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조하고요. 오늘 현대로템도 어쨌거나 시장 분위기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네.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기는 했는데요. 자, 이제부터가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네. 현대로템의 이 지금 차트 앞으로는 추세가 좀 이번 달에 어떨지 네, 이것도 네, 네. 한번 봐주세요. 네. 이 차트를 지금 현대로템 차트 일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을 쭉 보여드리면 현대로템이 3일 전에 똑같이 어때요? 3일 전에 151선을 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50선 치고 이제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걸 과거 차트를 잠깐 볼게요. 방산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2023년도부터. 쭉 올라오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151선에서 어때요? 151선에서 횡보를 하다가 네. 그 다음에도 6만 원짜리, 7만 원짜리가 어떻게 됐어요? 빵. 빵 올라서 네. 22만 5천 원까지, 25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151선을 지금 또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151선을 약간 아래 위로 하회하다가 지금 또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시장이라는 건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 올라간 가격의 어느 비중만큼 조정을 받는 가격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간 조정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작년 7월까지 6월까지 올라왔다가 올해 지금 2월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조정받고 있죠. 네. 이렇게 시장이 가격도 쉬어가는 조정 국면을 보이고 시간도 쉬어가는 조정 국면을 보이고 나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져요. 거기에 최하단 지점이 151선이에요. 151선. 근데 4일 전에 151선을 쳤어요. 네. 근데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만약에 가격이 이 시점인 얼마냐? 23만 원. 23만 원 뚫고 올라가면 안심이에요. 뉴하이를 칠 확률이 높아져요. 상방이 열려 있다. 네. 근데 짧게 19만 원 정도가 깨지면 다시 어디까지? 한 15만 원 정도까지 가격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지점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약간 보합 그저께 빠지고 오늘 이제 좀 살짝 보합을 보이다가 가격이 올라가서 23만 2천 원까지 올라가면 위로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한 40% 정도는 이익 실현하고 뉴하이를 칠 기대를 한껏 가져도 되지만 이게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지금 내일부터 바로 빠진다. 그러면 19만 원 깨지면 불안해요. 아슬아슬하네요. 지금 네. 가격대가. 네, 아슬아슬해요. 네. 맞아요. 지금 종가가 20만 2,500원이고요. 네네. 말씀 주셨던 게 19만 원 손절가로 예, 말씀드려도 손절가로 보시면 괜찮겠죠? 돼요. 예. 그러면 19만 원을 깨면은 하방이 좀 열려 있다. 네. 15만 원까지 저점을 깨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혹시 23만 원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상방을 또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산주 중에서 현대로템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댓글에 카니님께서 한화 시스템을 또 남겨주셨어요. 97,300원에 20% 갖고 있다고. 하나요? 한화 한화 시스템. 시스템이요? 네. 역시 방산주입니다. 그렇죠. 네, 잘 그래서 나가는 주식이네요. 그렇죠. 야, 요 종목도 정말로 이 얼마에 갖고 계시다고요? 방산주로 진짜 완전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자, 이분이 지금 97,300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자, 이분이 좀 어떻게 가격 전략을 갖고 가시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자, 많이 여러분들 건조하죠? 매도 포인트를 알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주주비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97,000원에 샀는데 125,000원까지 갔어요. 근데 125,000원에는 팔기 힘들어요. 왜요? 욕심이 있으니까. 더 와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97,000원에 샀는데 차트가 이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 이제 속된 말로 뿅 갈 거예요. 그죠? 97,000원에 샀어. 내가 남의 말 듣고 이것도 97,000원 사실 엄청 고점이에요. 네. 이런 데 수익 사면 사실 중이세요. 안 돼요. 근데 운빨이 좋은 거잖아. 한화 시스템 방산주고 나도 방산주나 지금 뭐 제시한 조선주나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런 데서는 절대 안 사요. 어. 이런 고점에 95,000원에서 뭐 10만 원, 8만 원 이런 데 가도 네. 절대 안 사요. 네. 근데 97,000원에 샀는데 더 올라갔잖아. 그러면 욕심을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지. 그러면 이제 수익을 보라라는 말씀이신 그쵸? 거네요. 네. 자, 근데 매도 시점을 모르니까 그냥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바로 어때요? 101,400원이에요. 한 4%밖에 못 벌었어. 물론 4%도 크지. 근데 125,000원을 본 사람이 101,000원이 눈에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그쵸. 근데 관리를 못한 건 누구 탓이야? 본인 탓이야. 본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돈에 애정을 쏟아서 내가 만약에 매수 타점을 모른다. 그럼 제가 주주비책에서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올라갈 때 MACD의 고점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수평이면 매도 디버전스라고 해서 팔라 그랬어요. 더블탑과 마찬가지로. 네. 근데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네. 저 같으면 97,000원에 스탑 놓겠어요. 아. 산 가격에 스탑 놓고 네. 빠지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잖아.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 근데 올라가도 쫓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분께서는 지금 수익을 좀 보시고 이제 충분히 좀 그래도 수익권에 있으시다 보니까 보시고 조금 더 밑에 가격이 왔을 때 다시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하시는 거죠. 아니면 전략은 네. 내일 이제 10만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씩 팔란 얘기지. 20% 30% 팔고 좀 비중을 줄여가라는 거예요. 이익 실현하면 좀 12만 5천원을 못 팔아서 화는 나겠지만 네. 지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그게 와야 되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 근데 지금 10만 1,000원이면 그래도 한 4%는 벌었잖아요. 그럼 그 4%라도 소중하게 챙기고 다음 기회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시기도 했나 봐요. 잘하셨네. 네,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자, 네. 책 당첨되셨습니다. 우리 아, 카리님께 우리 선생님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이렇게 책도 드리는 방송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포차인데 약간 네. 우리 선생님이랑 제가 오늘 옷도 그렇고 이렇게 오늘 둘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살짝 학원 같아요. 아, 오늘은. 그래요? 오늘은 좀 분위기 좀 그런 바꿔봤죠. 네, 분위기가 나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안주를 따로 준비를 해서 오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요. 방산 다음에요. 더 궁금해하실 거 비트코인일 것 같아요. 아, 비트코인이요? 근데 비트코인이요. 네. 저는 차트를 보기 전에 그냥 지금 비트코인은 너무너무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코인은 약간 그러니까 이제는 네. 너무나 인식이 좀 바뀌어서 끝났다까지는 아닌데 사실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심란하실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지금 1억이 깨졌어요. 네. 네. 1억이 깨진 게 뭐예요? 더 깨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 지금 차트상 완전 더 저점으로 내려갈 것 같다. 더 내려갈 확률도 높아요. 좀 더 말씀해 주실까요? 예. 자, 지금 그 인베스팅닷컴에 나오는 차트를 한번 비트코인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우리 윤기 씨한테 더블탑 얘기했잖아요. 네. 뭐 지난 얘기지만 앞으로 또 투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어지니까.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에서도 작년 10월 말에 이렇게 뭐가 왔어요? 정확히 더블탑이 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계속 꼬꾸라졌죠. 이때가 얼마냐면 더블탑이 왔던 때가
12만 4천 불이에요. 네. 전부 이제 뭐 진짜 이게 15만 불 가네, 20만 불 가네 그럴 때예요. 살 걸 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된다. 챙겨놔야지. 갖고 있던 사람들은 챙겨놨어야 되는데 이제 못 그랬잖아. 근데 비트코인 말고 또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살면서 투자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왜 비트코인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는지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12만 4천 불을 찍고 지금 얼마냐면 6만 7천 불이에요. 그죠? 네. 자, 여러분이 추세선 하나만 제대로 그어도 어디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때요? 지금 보면 여기 빨간 추세선이 맨 위에 게 하나가 있고 그 두 번째 게 하나가 있죠. 네, 밑에 건 뭐고 위에 건 뭐예요? 자, 이 밑에 거는 여기 두 개 보시면 추세선은 두 개만 그리는 거예요. 상승 추세선이나 하락 추세선이든 여기 있는 고점과 여기 생긴 두 번째 생긴 변곡점을 이어서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그리면 이게 하락 추세선은 저항선이 돼요. 네. 그러면 저항선에서 이 저항선을 뚫고 여기에서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추세선을 하나 또 그리면 자, 여기하고 그다음에 요 두 군데를 이렇게 쭉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가격이 약하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다가 약하게 생긴 상승선을 뚫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어요. 박살났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왔냐? 지금 요 두 번째 이게 뚫리면 그 다음엔 이게 저항선이 뚫리면 지지선이 되는데 네. 이 지지선상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 지지선이 하방으로 빨간색으로 뚫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빠질 거예요. 계속 그러면, 빠질 확률이 패닉셀이 올 확률이 높겠지. 높네요. 그 지점이 어디냐? 약 5만 불 정도까지도 볼 수 있어요. 5만 불. 네, 6만에서 5만 불 사이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패닉셀이 들어오면. 5만 불 나오면은 기사가 쏟아질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도 이미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거나 좀 길게 봤을 때는 코인이 네. 다시 한번 많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코인을 이제 이렇게까지 5만 불까지 갔을 때 잡아야 한다. 네. 매수 타점이 그렇죠. 그쯤이다. 요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지옥이지만 너무 안 갖고 힘들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기 보시면 한 6만 불 정도가 예전부터 그린 요 추세선 있죠 지금. 최선의 하단에 딱 떨어지는 지점이 6만 불 지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5만 불까지 얘기했냐? 이 6만 불이 지켜지면 네.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는 6만 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만 불에 들어가서 1, 2%, 2, 3% 스탑 놓고 딱 해서 올라가면 크게 먹을 수 있고 네. 근데 6만 불이 깨졌다. 5만 불까지 내려가려 한다. 그러면 스탑 치고 나와요. 일단은 나오고. 네. 저 이제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요. 만약에 5만 불까지 갔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나요? 거기까지 가면 아마 또 뭐예요? 바겐세일. 싸다. 네. 이래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그때 기술적인 반등 또는 6만 불까지 떨어지면 기술적인 반등은 여전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에 들어가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때 해먹고 다시 또 스탑을 관리를 하면 그 다음에 6만 불에서 비트코인도 고민할 거예요. 투자자들도 더 올라갈지 말지. 그러면서 계속 하방 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6만 불 그런 데서는 내가 바겐세일로 사러 들어가는 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우리 선생님도 코인은 하시나요? 코인 안 해요. 코인까지는 안 하시고. 네.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드세요? 늙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나이를 또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코인에 살짝 관심이 있었어서 그래요? 또 굉장히 좀 참고가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 외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더리움 안 될까요? 이더리움이나 리플, 솔라나 그 4개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대장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네. 큰 종목한테도 맞아요. 많이 물려 있긴 한데. 네. 자, 우리 시청자분의 이 종목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절대 제가 고른 건 아니고요. 자, 알테오젠 46만 2,500원을 갖고 계신 시아님의 종목. 알테오젠 46만 2,500원입니다. 자, 네. 지금 알테오젠 너무 힘든 시기기는 해요. 최근에 급락하고 나서 좀처럼 40만 원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자, 이분도 많이 물려 계시는데 비중이 심지어 100%예요. 어려우실 것 멋진 분인데? 같아요. 네? 멋진 분인데 몰빵을 강심장. 네. 오리는 좀 오랜만에 이런, 봅니다. 이런 분 저한테 욕 뒤지게 먹어요. 아이고.
아, 지금 왜냐하면 혼내시는? 투자를 할 때는 균등하게 해야 되거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는 자산이 있으면 네. 뭐 50 최소 네. 아니면 33 이런 분할을. 식으로 해야지. 어떤 때는 어제 꿈자리가 좋다고 5천만 원 투자하고 그쵸. 오늘은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다고 500만 원 투자하면 확률 게임을 도박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건 안 돼요. 알테오젠 100%가 또 있다. 네. 누구시죠, 이분은? 자, 실력 제한에 이런 댓글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요, 알테오젠의 차트 제발 좀 봐주세요. 아, 네네네. 자, 알테오젠이 40만 원, 그 위, 사실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까지 보고 있는 정말 대장주 중에 대장주거든요. 그쵸, 그쵸. 알테오젠이 사실 이렇게까지 좀 하락해서 횡보할 종목일까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시는데, 네. 아, 차트 꼭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지금 살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살 타이밍이다. 제 제자들이나 저는 이미 알테오제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어때요? 차트를 보시면 며칠 전에 제가 주주비책에서도 얘기한 이중 바닥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매수 디버넌스도 나왔어요. 그래서 3, 4일 전이 매수 타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3, 4일 전에 도지 나오고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아직도 늦진 않았어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들어가라. 지금이 리스크 대비 리턴이 제일 짧은 자리. 어허. 큰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저는 좋아하는데 물론 위에서 물려 있는 분들한테는 아 이제 살 지점이라고 올라갈 수도 타야겠지? 있겠다. 네. 또는 맞아요. 물 타는 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믿음이 있으신 분은 네. 지금이 신규 진입이나 물타기 할 자리. 어. 대신 스탑은 한 32만 5천 원쯤에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32만 원. 네, 굉장히 좀 32만 내려갔는데 네, 32만 5천 원. 원까지는 진짜 안 네. 보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책의 주인공이 또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시아님께도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가지고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요.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의 내일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저번에 네, 또 엔비디아를 아, 기가 네. 막히게 또 맞추셨잖아요. 아. 자, 이번엔 또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제가 운이 좋아서 계속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미국 주식입니다. 역시. 우리 방송이 끝난 다음에 미국장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주식을 웬만하면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유를 보면 150일 이평선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상승 추세선이 맞물리고 있는 지점이 바로 57불대예요. 57불 50센트. 근데 지금이 바로 딱이죠. 네, 지금 딱 지금 딱 57분이네요. 현재가가 57불 48센트인데 네. 지금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인데 단 어떤 때 하시느냐? 요 밑에 평균선 지지 확인 이거를 치워 주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때 하시냐면 오늘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밑에 MACD가 있죠. 네. 요 파란색이 시그널 선이에요. MACD가 시그널 선을 위로 크로스하는 때 내일이든 모레든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발표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57불에서 약 55불 사이, 55불 사이에서 매수하고 스탑은 한 53불 정도 밑에, 예, 그 지점에다 놓으시는 게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매수가가 현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61달러, 그리고 손절가 49.99달러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주가 상승이나 하락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죠.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후 9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